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트코 하울로 돌아왔어요. 사실은 8월 23일이 제 채널 오픈한 지 1주년 되는 날이라서 9월 초에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두었는데 코로나가 재확산을 하면서 아쉽게도 기약 없이 연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좀 집에서 주말에 할 거 없으니까 와인을 많이 고르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와인을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사실 이 와인들 산 지가 꽤 됐는데 제가 저의 게으름 때문에 너무 늦게 하울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오픈된 아이들이 많아요.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먹어본 거니까 오히려 더 이 맛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인이 10종이나 되다 보니까 와인을 설명하는데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약간 비교가 될 만한 와인들을 좀 짝지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둘 다 만원대 스파클링인데 다른 양조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추구하는 좀 와인의 방향이 달라요. 이 와인은 탱크 방식 스파클링이고 이 와인은 전통 방식 스파클링이에요. 와인 수업이나 와인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면 그 차이를 아실 텐데 짧게만 설명드리면 탱크 방식은 과실향 뿜뿜 나는 스타일, 전통 방식은 과실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거기에 약간 빵향이나 비스킷, 크루아상 그런 향이 조금 퍼지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부드러운 버블을 갖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첫 번째 간치아. 이 브랜드는 제가 거의 모든 초보자들에게 강추하는 와인 브랜드예요. 일단 모스카토 다스티도 만들고요. 브라켓토 다키라는 굉장히 로제인데 스위트한 약간 모스카토의 로제 버전인 것도 만들고, 아스티라고 하는 모스카토로 만드는데 조금 더 드라이하게 그리고 탄산이 조금 더 있게 만드는 스타일도 만들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코. 요 네 가지의 스파클링 와인은 거의 이탈리아 북부 데일리 드링킹 스파클링 와인으로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의 그런 드라이한 느낌도 싫고 난 약간 달달하고 스파클링 와인이 좋다 이러시는 분들은 요 간치아 브랜드에 있는 그 네 가지 와인들을 다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인닷컴이라는 유명 와인 웹사이트에서 91점을 줄 정도로 정말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와인이라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마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브랜드라서 특히 제가 또 좀 믿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데서는 별로 본 적이 없고 코스트코에서 많이 보았는데, 제가 일했던 까보드뱅에서 수입하는 와인이고요. 제가 까보드뱅에 다닐 때도 직원 할인 구매로 엄청나게 사재꼈던 와인입니다. 제가 이 와인을 코스트코 가서 많이 사놓지 않는 이유가 이게 있으면 이거를 거의 매일매일 까먹기 때문에 제가 사지 않아요. 이 와인 거의 무슨 맥주처럼 벌컥벌컥 마시는 용으로 자꾸 마시게 돼가지고 제가 남편이랑 약간 디톡스의 개념으로 술을 줄이고 있는데, 건강하게 또 다음에 많이 먹으려면 좀 한동안은 좀 와인을 좀 안 먹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제가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아요, 와인을. 어쨌든 제임스 서클링 아시죠? 제가 맨날 말해서 아실 텐데 제임스 서클링이 92점을 줄 정도로 정말 저렴한 스파클링 와인 중에 저의 원픽이라서 이렇게 두 개의 하울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와인이 샴페인처럼 강한 페이스트리 향이나 크로와상 향, 빵 향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살짝 올라오면서 조화롭게 마실 수 있는 스파클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두 와인을 추천드리고, 이 두 와인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두
두 번째 커플은 바로 프랑스 버건디 지역. 프랑스어로는 부르고뉴, 영어로는 버건디라고 불리는 그 부르고뉴 지역의 두 레드와 화이트 와인, 저렴이 와인들이에요. 이 와인들은 제가 또 뭔가 초여름 더워지는 시즌보다는 약간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가을 느낌이 들 때 부쩍 땡기는 지역이기도 해요. 일단 여기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와이너리, 루이 라투르랑 페블레는 너무너무 그냥 믿고 마실 수 있는 잘 만드는 프랑스의 와인 메종들이에요. 약간의 와인 상식이 있으시다면 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르고뉴 지방의 레드 와인은 대부분 피노누아로 만들고요.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로 만들어요. 그래서 둘 다 2018 빈티지고 저렴한 버전이니만큼 오랫동안 놓고 마시는 게 아니라 프레시하게 금방금방 소비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이면은 올해랑 내년 정도에 소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 와인들은 완전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일단 버건디 지역이 서늘한 지역이다 보니까 산도가 다 와인이 어느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들은 음식과 딱 먹었을 때 밸런스가 너무너무 좋게 먹을 수 있는 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와인들의 빈티지를 보시면 제가 2018년이라고 했잖아요. 2018년이 부르고뉴 빈티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가 와인을 드셔도 좀 안 좋았던 해에 좋은 와인을 먹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일단 포도가 건강하고 수확이 잘 되었으면 중박은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프랑스 지역은 빈티지를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2018년 굉장히 좋은 빈티지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노누아, 샤르도네. 네, 세 번째 세트는 바로 와인 맥주와 로제 와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먹었습니다. 이 맥주를 산 이유는 와인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와인의 특정 도수가 있잖아요. 그 도수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맥주를 먹고 싶어서 바로 이 아이를 샀어요. 듀체스 드 부르고뉴, 뜻은 부르고뉴 공작부인입니다. 이 맥주가 와인 맛이 나는 맥주예요. 벨기에 지방에서도 플레미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플레미쉬에서 빨갛게 만드는 레드 에일이라고 해서 이 맥주는 플레미쉬 레드 에일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사실은 맥주 공부를 절대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와인 먹을 때 머리 쓰는 걸로 이미 제 머리는 터질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벌컥벌컥 마실 술로 저는 맥주를 남겨놨어요. 맥주는 절대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맥주는 워낙 와인 맥주라고 해서 유명해가지고 코스트코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막 3만 원 가격? 이 가격에도 산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근데 코스트코에 들어와서 그런지 가격이 16,000원대로 딱 떨어졌고 와인 옆에 쫙 있으니까 오히려 저렴해 보이는 거예요. 맥주치곤 되게 비싼 건데 그래서 그냥 구매를 해왔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마셔봤고 남편은 처음 먹어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약간 산도가 있고 정말 와인 같은 느낌으로 마실 수 있는 맥주로 추천해 드릴게요. 로제 와인 최근에 제 하울 영상 보면은 다 로제 와인 들어가 있어요. 이 로제 와인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위스퍼링 엔젤입니다. 위스퍼링 엔젤 이름만 들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와인은 최근에 열린 더 드링크 비즈니스라는 이제 와인 뉴스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그 더 드링크 비즈니스에서 로제 부문 골드 금메달을 땄고 94점을 받은 진짜 맛있는 로제 와인이에요. 로제 와인이 좀 저렴하고 달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 와인, 프로방스 지역의 와인들은 달지 않아요. 드라이하고 향기가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히 음식이랑 뭐랑 먹어도 맛있어요. 생선이랑 먹어도 고기랑 먹어도 다 맛있어요. 기름이 너무 많은 소고기, 양고기가 아니면 뭐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는 정말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사 먹는 그런 와인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로제 와인은 좀 돈을 준 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로제 와인은 좀 3, 4만 원대 와인으로 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 원대 정말 맛있는 드라이 로제를 찾았다. 그러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도 뭐 마셔보고 싶습니다. 이 와인의 특징은 프랑스 남부 품종인 그르나슈, 쌍소, 그리고 롤
베르멘티노라고 하는 화이트 품종이 조금 블렌딩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베르멘티노가 되게 향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넣음으로써 좀 향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와인에는 레드와 화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로제도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로제도 한번 드셔봐 주시길 바래요. 다음 세트는 바로 따다! 보르도 블렌딩 세트입니다. 여러분, 보르도의 레드 와인들은 다 한 품종으로 만들기보다는 블렌딩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품종을 섞었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보르도 레드 품종 블렌딩에 들어가는 와인 품종을 아시나요? 일단 멜롯, 까베르네 소비뇽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 블렌딩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좀 더 양념 같은 역할을 해요. 사실은 이 칠레 와인 같은 경우는 시라가 살짝 들어있기 때문에 보르도 블렌딩이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보르도 블렌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저도 궁금함에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구매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와인의 주된 와인 품종이 까베르네 프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까베르네 프랑은 약간 취향을 많이 타요. 취향을 많이 타는 품종인데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품종이라 구매를 했고 이 품종이 와인 보틀 뒤에 쓰여 있는데 까베르네 프랑 63%, 까르메네르 31%, 그리고 단 6%만 시라가 블렌딩이 되어 있어요. 오호스 베르데스라고 쓰여있고 이 와인은 다른 보르도 블렌딩이나 다른 와인들이랑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한 와인입니다. 저도 아직 먹어보지 않아서 먹고 나서 인스타에 한번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샀던 까베르네 프랑이 주로 들어가 있던 롱드라는 와인이 있는데 그 와인이 진짜 맛있었어요. 10,000원대에 까베르네 프랑을 되게 잘 만든 와인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좀 비싼 와인이에요. 80,000원대에 구매를 했는데요. 샤또 지스쿠르. 여러분들이 보르도 와인에 정말 큰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르도 와인에 등급 체계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첫 번째 1등급, 2등급, 3등급 하도 5등급의 샤또들이 쫙 있거든요. 이게 바로 3등급 샤또에서 나온 샤또 지스쿠르예요. 사실 보르도 2017년은 앞서 나온 2016과 15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해이긴 하지만 이제 그럴 때, 안 좋은 해일 때 빛나는 것이 바로 생산자의 힘이거든요. 이 샤또 지스쿠르가 꽤 잘 만드는 생산자라서 와인닷컴에서 와인 평론가 점수를 보면 와인인 수지에스트라는 미국 와인 잡지에서 96점, 제임스 서클린 94점, 제가 좋아하는 디켄터 잡지에서도 94점을 받았네요. 보르도의 좌안이라고 해서 내독 지역에서 나는 와인 같은 경우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더 많게 블렌딩을 하거든요. 까베르네 소비뇽 71%, 멜롯 24%, 뿌띠베르도 5%로 세 가지 품종이 블렌딩 되어 있고요. 이 와인은 제가 보르도 지역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지역인 마보 지역 와인이에요. 마보 지역의 와인이 가장 좀 향이 좋고 플로럴하고 좀 여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보르도 와인이거든요. 반면에 강건한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뽀이악 같은 지역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빈티지가 막 엄청 그레이트 빈티지가 아닌 해들의 와인의 특징은 되려 지금 당장 먹기에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까서 먹기에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와인, 뚜둥 마지막 세트인데요. 이 와인은 바로 둘 다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이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이 흥미로운 이유가 이 두 가지가 가격대가 완전 달라요. 이 아이가 29,900원, 이 아이가 129,900원. 제가 옛날부터 강의할 때 알려드리는 게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은 최저가도 40,000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무려 29,900원짜리 까베르네 소비뇽 나파밸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마음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와이너리가 더콘 와이너리예요. 제가 또 더콘 와이너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더콘 와이너리는 거의 나파밸리에서 멜롯 품종을 가장 잘 만드는, 좀 약간 프랑스에서 멜롯을 제일 잘 만든다는 뽀모롤의 느낌으로 멜롯을 만든다는 그런 와이너리라서 사실 믿고 마실 수 있는 그 와이너리가 만든 거라서 좀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옆에 케이모스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은 워낙 유명합니다. 사실 제가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이 제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지역과 품종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구매할 때는 제가 수업 일정 있을 때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수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좀 전형적인 느낌의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제가 송파구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좀 시음기가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좀 더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이렇게 10만 원이 넘는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무슨 맛이 날까요? 하면서 이렇게 시음을 했었는데 수강생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일단 이 와인은 조금 마시면 약간 그 나파밸리 특유의 진득한 과실향 플러스 그 오크에서 나오는 달콤한 코코아 초콜릿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이 와인이 좋았던 게 진득하고 막 좀 끈끈하고 이러면은 알코올이 확 올라가고 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와인은 산도도 어느 정도 지켜내면서 알코올도 14도가 넘지 않게 이렇게 딱 지켜내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코스트코 오랜만에 와인 하울을 마치고 조만간 또 코스트코를 또 한 번 갈 것 같아서 그때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바이!